수많은 다이어트 관련 속설 중 정보의 옥석을 가려본다. 다이어트 진실 혹은 거짓. 신나는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춤을 배우고 있다는데, 다이어트라는 공통 고민을 가진 이들은 과연 다이어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진실 혹은 거짓. 첫 번째 문제. 뱃살을 꼬집고 비틀면 살이 빠지는데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지방 세포가 파괴되거나 그런 건 아닐지라도 이제 주물러주고 비틀고 이러면은 대사가 좀 활발해져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극을 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효과는 있다고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열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 같고 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해본 적 없어요? 해보진 않았어요. 정답은 X입니다. 허벅지, 복부, 팔뚝 등 군살이 붙은 곳을 꼬집고 주무르는 게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하 조직에 압력을 주는 배 꼬집기는 혈액의 림프 순환을 도와서 허리 둘레가 줄어드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서 지방세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동 등을 통해 지방세포를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진실 혹은 거짓. 두 번째 문제. 사우나를 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수분이 빠지니까 뭐 효과가 있는 것 같겠지만 나중에는 더 목이 말라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닐까요? 싶어서 X라고 했습니다. 전 또 사실 이걸로 효과 봤어요. 사우나로. 근데 사우나 하고 나면은 이제 내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모공이 열리는지 밖에 나와서도 활동했을 때 또 땀도 잘 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O. 정답은 X입니다. 사우나 다이어트라고 해서 땀을 흘린 만큼 지방이 빠져나갈 것만 같은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우나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할 때 나오는 땀은 대사작용 결과로 나오는 노폐물질입니다. 이에 반해 찜질방에서 흘리는 땀은 몸의 온도를 내리기 위해 나오는 것으로 대부분 수분과 미네랄입니다. 따라서 찜질방에 다녀온 후 몸무게가 줄어들었다면 살이 빠진 것이 아니라 수분이 빠진 것입니다. 다이어트 진실 혹은 거짓. 세 번째 문제. 장 청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장 청소라고 하는 게 일부러 설사를 많이 시켜서 변을 빼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균들까지 다 쓸려 나가서 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장실을 잘 간 날은 다음날 몸무게가 내려가요. 예를 들어서 뭐 좀 24시간 단식했다가 뭘 먹으면 그때 화장실이 진짜 잘 가거든요. 정답은 O입니다. 배를 시원하게 비워내는 장 청소를 하면 왠지 체중이 줄 것만 같죠? 하지만 장 청소는 장내 노폐물을 강제로 배출시키는 것일 뿐 체지방 감소와는 무관한데요. 인위적인 약물을 투여해서 장 청소를 하는 것보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식이섬유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좋고요. 또한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이 체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성공의 지름길.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실천하자. 다음 날 다시 만난 김유진 씨. 오늘도 무리한 운동을 한 탓인지 낮잠을 곤히 자고 있는데, 엄마 밥 먹자. 그래. 밥 먹을 때가 됐지. 뭐 먹을래? 배달 시켜 먹자. 뭐? 배달. 배달? 안 돼. 아, 뭔 배달이야. 뭐 먹으려고? 치킨?
안 돼, 용준아. 이제 우리 살 좀 빼야 돼. 응? 엄마가 준비 한번 해볼게. 어머니, 지금 옆에 아드님이세요? 아, 네. 저희 둘째, 이제 올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용준이에요. 강용준. 아, 용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냥 3.56 평범하게 태어났는데요. 이제 100일 때쯤 9kg를 찍더니, 이제 소아과를 가면 항상 상위 1%로 이제 제일 큰 아이고, 제일 등치 좋은 아이로 이제 계속 쭉쭉 커서 한 번도 마르거나 작아본 적은 없었어요.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지만 어느 순간 비만 체형이 된 아들. 건강을 잃지 않을까 늘 걱정이라는데. 현재 급격히 살이 쪄서 고민인 두 사람. 아들 용준군의 현재 몸무게는 어떨까? 약 131kg을 기록. 초고도 비만 체형이다. 또한 복부에 살이 집중돼 허리둘레는 약 50인치를 넘어섰다. 최근 용준군처럼 소아비만인 소아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 대한비만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9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소아청소년 5명 중 1명이 비만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주로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좋아지기 힘들고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 낮은 자존감 등의 정서적인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꼽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만 환자의 약 80%가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당뇨. 19세 미만 일형 당뇨병 환자는 4년 전에 비해 26% 이상 증가했다. 당뇨병은 제1형인 인슐린 의존형과 제2형인 인슐린 비의존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성인은 대부분 제2형 환자가 많고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제1형 환자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아당뇨병은 피곤함과 식욕부진, 체중 감소, 다뇨와 다식 등이 전형적인 증상이고 성격 변화, 시력 약화, 숨막힘, 흉통과 복통, 변비 등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무작위 혈당이 200mg/dL 이상,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 당 부하 검사상 200mg/dL 이상일 때 소아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살이 찐 후 자신의 건강도 걱정이지만 아들의 건강이 나빠질까봐 고민이 많다는 유진 씨. 햄버거와 피자 등 인스턴트 음식만 즐겨 먹는 아들의 식단 관리를 위해 아빠도 손수 요리를 한다고 한다. 용준아, 밥 먹자. 짜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정성 가득 건강 식단. 먹어봐. 너도 조금 이제 몸매 관리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맛있게 건강식으로 한번 먹어보자. 응? 아유, 그렇게 막 만들고 깨작깨작 먹지 말고 좀 팍팍 싸서 먹어야지. 키 좀 더 크자. 콩나물도 먹고. 왜? 먹어. 또 같이 엄마랑 운동하고 그러면 우리 날씬해진다니까. 알겠어. 야채도 좀 먹고 이런 것도 좀 먹고 해야지. 다 먹었어. 엄마 다 먹어. 저래가지고 살도 안 빼고 어떡하려고까 진짜. 아이고 진짜 밥은 다 안 먹고 내가 지 때문에 현미밥까지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아들이 남긴 밥을 아까워서 먹는 유진 씨. 저희 둘째가 그 21년도에 그 건강검진을 할 일이 있어서 검진을 했는데 그때 초고도 비만에 이미 그 고지혈증이랑 당뇨가 조금 초기 증상이 보인다고 체중을 좀 빼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조금 잠깐 빼다가 이제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아프다 하고 하니 아무래도 아들 걱정이 좀 많이 되죠. 왜냐면 가족력이 일단은
저희 부모님들이 가족력 때문에 고혈압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아무래도 또 고혈압이 있다 보면 당뇨도 온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